김정남 암살의 원인으로 김정은이 가진 혈통 콤플렉스가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탈북 청소년의 정착을 돕고 있는 김주성 코리아 라딕스 대표, 그리고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이 계속해서 이 용의자들과 함께 또 범행 동기까지 추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 용의자 2명, 붙잡힌 여성 용의자 2명의 경우 보면은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으면서도 약간 또 치밀하게 남성 그 용의자들이 잡히지 않도록 시간 벌기를 해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예전에 북한에 일단 그런 난파 공작이라든가 예. 이게 해외 공작을 하는 부대가 군부에 하나 있고요. 뭐 지금도 이게 이 논의가 되어 있는 정찰총국, 그리고 이게 노동당 안에도 중앙당 연락서라고 하는 또 특수부대가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것이 또 있죠. 이게 여러 가지 부대들이 각기가 알아서 각기 행동을 해서 온 걸 김정은 하나를 통합을 해놨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대 역량도 세졌고 하지만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도 세밀하게 진행이 됐고요. 예. 좀 약간 좀 코미디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네. 보면은 이런 외국인 여성들이 동원된 것 자체는 북한이 안 했다 했다를 따질 때 네. 전혀 무근거하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의 그 이미 전에 그 납치 사건을 상당히 많이 벌였는데 이 납치 대상자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일본인 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동남아 쪽에서도 여성들을 많이 납치해 간 사례가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은 이 여성들도 물론 딱 그렇다고는 말 못하지만 네. 이미 전에 북한에 납치돼서 오랜 기간 동안 세뇌를 받아가지고 다시 해외에 내보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코미디를 피우면서 모르쇠 아주 능란하게 모르쇠를 할 묻지도 수도 않은 있고. 말을 막 그 황당한 네, 발언들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예. 아니면은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에기스트라였거나 아마 이 네네.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어설퍼 보이지만 치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전 답사까지 했던 정황이 나왔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알리바이를 경찰력을 자기들한테 몰입하게 하고 지금 가장 그 40대 남성으로 북한계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은닉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지금 그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그 아프리카 혼혈인하고도 강제 결혼시켜서 난 아이를 공작원으로 이렇게 침투시킨 사례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네.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그 단기간 훈련을 시켜서 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착해서 이런 과정을 이른바 동면 첩보원 슬리퍼 에이전트라 그러는데 네. 평소에는 그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무가 주어지면은 공작 활동에 나선 이런 형태의 한 유형이 아닌가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치밀하게 범행을 조직을 하고 구성을 했는데 또 북한과의 연계고리는 들키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지금 수사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시신 인도 문제를 놓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조태현 기자도 전해드렸는데 이 시신을 가족에게 넘기느냐 아니면 북한으로 보내느냐 이 부분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게 북한이 명백한 입장을 밝힐 수가 없죠. 네. 만약에 전해가 암살을 했다고 해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정남과 김정은의 이게 관계를 놓고 봐도 일단 네. 김정남도 이 백두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최특권증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지금까지 방치한 꼴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또는 남편이 죽었는데 북한에 대한 당국에 대한 뭐 김정은에 대한 원한을 품을 것이고 네. 아마도 이 시신 인도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게 엉켜 돌아가서 아마 말레이시아 당국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게요. 아마 이런 난항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아마 이게 북한이 공식 입장을 아직 표명을 안 했거든요. 네. 요건 조금 더 지켜보지 않으면은 이 답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그 유가족들에게는 이게 중국에다가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해서 좀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데 네. 이 시신을 인도할 때 또 가족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뭐 여러 가지 좀 해프닝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일단 있습니다. 뭐 DNA를 제출하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네, 그렇죠. 가족이 네. 확인되면은 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당국의 입장이겠죠. 네. 결심에 따라서. 지금 견해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한 것이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내에서 범행이 일어났는데 외국인이 숨진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네. 외국인이 숨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미국인이 한국에서 죽었다면 그 가족이 달라면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과정을 걸쳐서 넘겨야지. 그리고 이 부인 김한솔 측 부인 두 번째는 이혜경도 북한 국적자고 그건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입니다. 네. 그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말레이시아 평양 가족 간의 관계를 대등한 삼자 관계로 보면은 굉장히 모순된 측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평양 당국에 넘어서 평양 당국이 가족한테 인도에서 너희들 화장을 하거나 어떻게 하라 이런 인도주의적 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지. 예. 지금 이 부총리가 얘기한 거는 분명히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 과정 절차를 걸치겠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근데 아마 네. 북한 측은 아마 이렇게도 타산을 하겠죠. 시신을 쟤네가 가져와서 그다음에 가족까지 끌고 들어가려는 뭐 그런 작전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정남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네.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진 게 있어요. 그렇죠. 그 2010년에서 2012년 그 베이징이나 광주에서 최근에 우리 국가정보원도 그 사실을 공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방법론에 있어서는 오늘 뭐 언론 매체에 나온 거와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행위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우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적극적 제지에 나섰고 해서 미수에 굳혔고 역설적으로 지금 가장 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번 암살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예. 네네. 이 암살 이후에 김정남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김정남과 10년지기라는 교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재작년에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고 그리고 주로 한국 드라마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한국 망명설까지도 사실 있긴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게 탈북자의 인원수도 좀 3만 명이 이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달라지고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네, 김정남이가 과연 망명을 한다면 저는 개별적인 생각이지만은 한국에 왔을까? 예, 아마도 한국에는 안 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네. 일단 위험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에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정남 역시 뭐 최근에 보면은 해외에 나가서 그냥 뭐죠 무의도식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비자금 관리를 해왔고, 네. 그 어느 정도의 축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해외 그런 이게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역시 뭐 그런 것도 끊기다 보면은 생활이 쪼들리게 되면 결국은 뭔가 어떤 동기부여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예, 더는 이 생활을 지탱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될 수도 있었겠고요. 뭐 좀 더 이게 짚어가면은 지금 태영호 공사 같은 최고위층들이 또 탈북을 하다 보니까 예, 그것 때문에 북한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또 뭐 이 김정남이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네. 망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망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김정남이 자기 동생이 두려워서 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도 못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재작년에 북한에 다녀갔다. 이 부분이 이해가 선뜻 안 되거든요. 네,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뭐 다만 이 교민분하고 이게 1대1로 이게 오고 간 대화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차 해서 김정은이가 들려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예. 아버지 장례식 때도 들어와라. 예. 뭐 그다음에 우리 서로 뭐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도 했고 그다음에 뭐 그 후에도 이 북한의 기념식이 워낙 많죠. 뭐 김일성이 생일도 그렇고 뭐. 근데 일절 다 못 들어간 걸로, 저도 안 들어간 걸로. 일단 들어가면 끝장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김정남은 절대 안 들어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뭐 일간지가 재작년에 평양에 갔었다라는 게 그 무렵에 여러 가지 대북 소식통들도 평양에 갔었다라는 첩보 수준의 이야기를 나돌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때 2005년에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우리가 BDA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 자금줄을 굉장히 옥죄었어요. 그 옥죄었는데 그 즈음에 김정남의 거쳐가지고 활동 무대가 어디였겠느냐. 마카오였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작년에 들어갔었는데 재작년을 보면 언제죠? 2014년입니다. 2014년인데 약간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그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완화된 모습을 없지 않아 보이는 듯한 했을 때 이때 이제 자기 형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때 그 가족들을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또 다른 뭐 대북 소식통들인데 사실은 지금 뭐 재작년에 평양을 다녀갔다 안 갔다 이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뭐 김정은이 암살당한 원인에 대해서 뭐 비자금 관리하는 와중에 뭐 충돌이 있었다, 뭐 망명을 하려다가 그랬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혈통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지난번에 태영호 공사가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아직까지도 북한 주민들한테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가 이걸 밝히지 못했어요. 왜 아직까지도 김정은이 자기의 정체성을 똑바로 국민들한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김정은이가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 어머니가 누구이고 하는 김정일처럼 이것이 명백히 밝히자고 보니 걸림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기 때문인지 어머니 묘소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백두 혈통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나 보죠. 그렇죠. 이게 북한 주민들 민심을 다잡고 그다음에 통치 수단의 가장 큰 핵심으로 북한 당국이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백두 혈통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두 혈통이라는 게 한마디로 김일성이가 나라를 찾아줬다. 그러니까 너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큰 공을 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대대로 이렇게 무슨 통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예. 네. 이게 뭐 일단 3대 세습이 넘어왔지만은 김정은의 어머니는 아시다시피 제일 격포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다음에 또 뭐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은의 외할아버지는 또 제주도 사람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소개선전을 하자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걸림돌이 됐었는데 약간 전혀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일단은 뭐 강방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김일성의 어머니지만 조선의 어머니, 예, 그다음에 뭐 김정숙이라고 해서 김일성이 와이프는 또 뭐 혁명의 어머니. 예. 근데 고영이는 한때 평양의 어머니라고 해서요. 평양의 어머니. 네, 평양 네. 어머니라고 해서 살짝 선전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뭐 다큐멘터리까지 찍고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게 그 실제로 그걸 다 내돌리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금기시한 그런 네.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게 혈통 문제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거의 강조를 못합니다. 지금 혈통 문제를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태영호 공사 인터뷰 나왔습니다만 본인의 정확한 생년월일도 북한 당국이 밝히잖아요. 우리 통일부 백서 같은 경우는 1984년생으로 돼 있고요. 네. 1월 8일 그다음에 미국서 나오는 자료도 보면 1982년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단 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영이 엄마인 고영이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일단 추정컨대 평양 대성산구역이라고 대성산이라고 있는데 양지 바른 곳에 이른바 혁명열사능이 있는데 그 옆쪽에 위성 사진을 보면은 큰 무덤이 있고 좌우에 이 호수가 있고 대리석으로 된 묘소가 있는데 묘비명인데 그것이 고영이의 묘소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네. 추정만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 보면 숨진 김정남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가 나중에는 도울 때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네. 있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선 자기 할아버지가 한 번도 접촉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김정남인 숨진 김정남 뭐 어려서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 김정이라든가 김정은은 그런 사진이 절대 없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른바 혈통 컴플렉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과연 이 김정남을 암살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은 일단 뭐 말레이시아에서 좀 더 경찰이 원인을 분석하는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성 코리아 라딕스 대표 그리고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